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6강 문풀 1. 자, 선생님 6강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문제도 역시 너무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한 문제 한 문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보다도 더 완성도가 있는 문제를 사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꼼꼼히 잘 살피면서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수험생 여러분들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단계 기출자료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런 식으로 사이식이 문제가 나오는 게 전형적인 유형이에요. 두 개의 사이를 시기를 추측을 해야 되고요. 각 선지마다 어떤 시기이고 이 사이에 들어갈 만한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 분석뿐만 아니라 선지 분석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부터 보겠습니다. 왜군의 일부가 식량과 말을 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이때 경상 좌병사로부터 왜군의 철수는 관백이 사망한 뒤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우리나라에 파견될 외장들을 소환하였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올라왔다. 왜군이 다 철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본의 상황은 어쨌든 관백이 뭔진 모르겠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외장들을 소환하고 있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권력을 잡은 상황이에요. 이 관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 일본 천황의 섭정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관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일본 고대에서 그 권력을 잡았었던 귀족 가문인 소가씨도 관백의 지위에 올랐었고요.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전에 사망한 관백은 병사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왜군이 다 철수를 하는 그런 임진왜란의 끝 상황이라서 1598년임을 정확하게 알아두고요. 나는요. 오랑캐가 국경을 넘어 쳐들어와 명과의 왕래를 끊고 자신과 서로 형제가 되기를 하늘에 맹세하면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회유하였다. 강화도로 피신한 국왕은 이를 받아들여 화친의 맹약을 맺죠. 그래서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 그리고 강화도로 피신했다. 그 오랑캐는 후금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형제의 맹약을 맺은 건 정묘호란이에요. 병저호란은 군신관계를 맺지만요. 명확한 차이가 있죠. 형제관계와 군신관계는. 그래서 1627년에 정묘호란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 시기가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사료에 대한 파악을 먼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로 내려갈게요. 자, 이것 역시 사회 시기의 문제입니다. 기역과 니은 전쟁인데요. 기역 전쟁부터 봅시다. 사야가는 가토기오마사 군대의 장수 중 한 명이었으나 조선에 귀화한 후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 선조는 사야가에게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내려주고 큰 벼슬을 하사하였다라고 하네요. 사야가 김충선은 항외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가토기오마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요한 부장 중 한 명이었어요. 함경도까지 가서 선조의 아들 임해군, 순하군 사로잡았던 그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왔던 사야가가 조선에 귀화를 하게 됩니다. 임진왜란 때 있었던 사실이니까 1592년, 그리고 1598년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럼 니은 전쟁 봅시다. 인조께서 거가를 타고 도성을 떠나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셨으며 키워드입니다. 강화도마저 함락되었다. 이때 나는 대군과 함께 적의 진영에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종묘 사직이 아니는 숨쉴 사이도 없이 다급하였다.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라는 게 병자호란입니다. 1636년이죠. 이것도 불과 3, 40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 하나하나를 잘 봐야 하는데요. 1번 봅시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이거 원명 교체기예요. 1388년이고 14세기의 동아시아는 각국에서 새로운 왕조가 다 등장하는 시기죠. 원은 명으로, 고려는 조선으로, 그리고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 14세기니까 관련이 없는 시기예요. 2번, 청해군대가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명청이 교체되네요. 1644년 이자성의 난으로 명이 멸망하고 순치대가 입성을 하는 상황 17세기입니다. 1644년이니까 병자호란보다 뒤입니다. 네.
그러니까 청나라는 조선을 먼저 정리를 하고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시기가 더 뒤이고요. 3번 타이완의 정치 세력이 진압되었다. 청나라 강희제 때는 이제 반청 세력들을 다 진압을 합니다. 3번의 난이라든지 타이완 정성공의 난이라든지 1662년부터 1683년까지니까 이것도 병자호란보다 훨씬 더 뒤에요. 병자호란 때는 청태종 홍타이지죠. 4번 조선이 일본과 기후약조를 체결하였다.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광해군 때 이제 무역을 재개하는 거죠. 1609년이라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오다 노부나가는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1543년에 조총이 전래가 되고 그 조총을 이용해서 승리해서 센코쿠 시대 통일에 나선 사람이에요. 나가시노 전투 1575년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다음 문제입니다. 네, 뒷장에 이제 호란 관련된 문제예요. 평양성을 함락시킨 저들이 내세운 조건이네요. 가도에 있는 명예 모문룡 군대에 대한 지원을 끊고 일단 모문룡 지원하지 말아라. 친명배금 정책이 너무 싫다라는 거죠. 자신들에게 목면 등의 세패를 보내며 국경 지역에서 게시를 열어준다면 철군한다고 합니다. 무역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경제적 이득을 얻고 싶다라는 거죠. 친명배금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원하고 있었던 게 이제 후금의 속내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묘호란입니다. 1627년. 그래서 이런 정묘호란의 배경과 이제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2단계 내려갈게요. 밑줄진 오랑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스시마 번주가 물어요. 일본 사람이 귀국이 오랑캐와 국교를 왜 맺었냐. 또한 소현세자와 왕자, 복림대군이겠죠. 선양에 중국에 인질로 가 있다는데 별거 없는가? 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통역관이 이렇게 답하네요. 우리나라는 문한을 숭상하여 싸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랑캐가 전쟁을 일으켜 국도, 수도에 쳐들어와서 황급히 도성을 떠나서 화친을 맺은 것이다. 세자가 선양에 가 있는 이유는 저들이 항상 우리를 의심하기 때문에 풀어주고자 함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젤로 가게 된 것은 병자호란 이후이고요. 청나라, 에 관련된 거죠. 이 오랑캐는. 그래서 기역은요. 전연의 맹약을 맺고 세패를 받은 것은 송나라와 거란 사이의 일입니다. 1004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니은 베트남 지역에 안남도호부를 두었다. 이건 당이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면서 도호부를 설치를 합니다. 당나라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뭐 시대도 안 맞고요. 아닙니다. 디귿 조선으로부터 연행사를 받아들였다. 네, 조선에서 청나라로 간 사절단은 연행사. 그럼 조선에서 명나라로 간 것은 조천사라고 합니다. 리을 팔기제를 시행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네, 후금을 건국하기 직전 누르하치에 대한 설명입니다.